아침마당 오늘 화요일 3부 시간인데요. 저희 하유큐 치과의 배혜욱 원장님 치아 지킴이 시간인데 원장님 성함을 말할 때마다 발음이 좀 어려워요. 예, 저 자신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그 사촌들이 있는데 네. 다 배혜자 돌림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15명이 있는데 이제 옥도 있고 우도 있고 그리고 욱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이제 다 모여서 이렇게 부르실 때 뭐 제 이름 나오려면 앞에 3명, 4명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영어 이름 여쭤봐도 되나요? 영어 이름 브라이언입니다. 아, 쉬운 걸로 그러셨군요. 예, 예. 네, 발음하기 쉬운.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저희 청취자분들과 나눌까요? 오늘은 이제 약간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원칙적인 거로 한번 네. 골라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치과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치료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야 뭐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가서 청소, 예, 클리닝 예. 하고 그쵸. 있는데요. 네. 클리닝이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고 그리고 아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클리닝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치과에 처음 이제 어떤 치과에 왔을 때 이제 그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렇죠. 그런 치료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아가 아프시다, 어디가 부으셨다 이런 거에 대한 해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규칙적인 관리의 연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치과를 이동을 해서 그 치과를 다니기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는 없어요.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 어떤 규칙적인 관리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클리닝을 계속 연장해서 말씀하셨듯이 네, 뭐 네, 3개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받기 위한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닝을 우리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리닝은 많이 알고 계세요. 네. 클리닝은 어떤 거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선은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종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이 클리닝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규칙적인 관리를 위한 클리닝인가 네.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 아니면 치료를 위한 클리닝인가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클리닝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들을 오늘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반짝 잘하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 꾸준히 잘하는. 네. 그런데 아마 이 클리닝도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튼튼한 맞습니다. 치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제 좁은 소견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 네. 그러면은 자 오늘 이 치과에 많은 그 환자분들이 오시고 하루도 숱하게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실 텐데 자 그분들 중에 이제 여러 부류로 이 클리닉 종류가 나뉘겠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겠군요. 네네. 네.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네. 클리닝뿐만 아니라 이제 치과를 이렇게 하면서 환자분들의 분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정기적으로 뭐 4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점검을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빈도를 특히 정하셔가지고 그냥 한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정기적인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정기적이진 않지만 이제 한 문제가 2, 3년에 한 번씩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했던 떼운 것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치아가 아프기 시작한다든지 씹지 못하는 쪽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많은 분들이 치과를 가기를 꺼려 하실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3가지를 이렇게 뽑아왔어요. 네.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없다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진짜 보험이 있는데도 시간이 없으셔서 뭐 한 2년, 3년을 보험 가지고 쓰지 못하시는 분도 뵀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시간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네, 그러니까 이제 치과 가면 아프니까 네. 그리고 뭐 주사 맞아야 되고 그렇게 힘드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자영업 하시면 비용적으로 봐서 보험이 없으시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또 치과를 규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오시는 건 아니세요. 네. 오히려 정기적으로 오히려. 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치료를 다
받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이냐 규칙적인 관리냐를 봐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어떤 관리에 의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 그 아는 지인 중에 네. 멀지는 않은 지인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해요. 나 스케일링하러 치과 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펄쩍 뛰면서 아니 그 이빨 벌어지는 걸 왜 해? 돈 들여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도. 이제 보면 우리가 클리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맞은 지식인데 반만 맞은 지식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제 보통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한테도. 네. 왜냐하면 말씀 이제 하셨듯이 왜냐하면 주변 분들한테 이렇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치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클리닝은. 그리고 그러면 치아에 해가 된다. 왜냐하면 왜 스케일링 이렇게 클리닝 받으러 가면 긁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표면을 예, 긁으니까 예. 느낌에는 치아가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들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에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생각에 이거는 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치료의 빈도를 정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예. 가장 이상적인 그 클리닝의 주기가 어떻게 됐나요? 일반 클리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이 일반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네. 그 일반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치아 상태에 따라. 치아 상태도 그렇고 치석이 쌓이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양치질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제 6개월 뒤에 제가 뵈면 네. 치석이 많이 쌓여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저는 양치질 좀 잘 못했습니다 이번에 네. 하는데 의외로 뵀는데 의외로 치석이 많이 쌓여 있지 않고 그런 먹는 상황이 있어요. 음식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관리 상태나 아니면 뭐 양치질 하는 습관. 네. 심지어는 연구에 의하면 침 성분에 뭐 따라서도. 아미노 애시드가 프롤린이나 아미노 애시드가 좀 많았을 때 그런 치석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일반적으로 6개월이기 때문에 나는 6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네.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오해보다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는 클리닝 하면 이제 치아가 시리다. 예. 그런 예. 분들 계시죠. 그래서 자주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제 치아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분은 치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나는 클리닝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치아 말씀하셨듯이 치아가 네네. 벌어지기 때문에 하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잇몸이나 이런 상태가 많이 낮아지고 그 사이에 벌써 치석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치석을 제거를 하면 구멍이 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새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치아를 클리닝을 하니까 또 시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오히려 치아가 더 벌어지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네. 위에서 말한 제 말씀들은 다 사실은 아닙니다. 네네. 네. 우리가 흔히들 스케일링 한다고 해요. 한국 분들 다. 그쵸.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확한 용어인가요? 스케일링? 스케일링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네, 말을 네.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말이 아주 그냥 공용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분들이 와서는 스케일링은 말 안 스케일링이라는 쓰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네네.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클리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클리닝. 예, 그냥 뭐 teeth 클리닝 아니면 뭐 덴탈 클리닝인데 네. 그 스케일링의 그 어원을 보면 스케일하는 게 비늘이거든요. 그 왜 네. 생선의 비늘. 예. 그런데 스케일. 그 뭐 명사로서는 그렇지만 이 동사 스케일링 한다는 건 비늘 벗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치과 쪽에서 이제 덴털 클리닝을 말할 때 일반 분들이 스케일링 한다 하는 게 그 치과 도구로 치석이나 플렉처럼 그 비늘처럼 치아 표면에 네네. 쌓인 것을 벗겨낸다. 이렇게 벗겨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케일링, 그러니까 벗겨내야 되는 것들은 뭐 플라그나 아니면 뭐
그게 되겠죠. 캘큘러스 그러니까 치석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 뭐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스케일링 왜 필요한가요? 자, 우리가 클리닝을 봤을 때 이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양치질을 하더라도 이제 많은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치질 한 다음에 이 바이오필름이라는 조그만 이런 막이 형성이 돼요. 입 안에서. 그래서 막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플래그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플래그 쌓이는데 그런 플래그들이 결국에는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고 그런 걸로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처음에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양치질을 했을 경우에는 플래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양치질이 잘 안 되는 쪽에 플래그가 쌓여 있다가 그쪽 부분에 이제 미네랄이 이제 빠지면서 계속 조금씩 딱딱해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치석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캘큘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딱딱하게 지면 양치질을 하더라도 이제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에서 특별 도구를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셨듯이 스케일링, 이제 긁어내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양치질 잘 하는데 무슨 스케일링이 무슨 클리닝이 필요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말씀이 자, 치과에서 클리닝 하시는 그 클리닝은 댁에서 하시지 못한 부분을 클리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양치질을 한다고 해서 모든 표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잇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안쪽에 있는 것들을 보통을 클린을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런 것들이 클리닝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치석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주변 조직들이 이제 조금씩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잇몸도 붓고 이제 뼈도 조금씩 내려가고 이빨도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아주 심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심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는 조금하게 이렇게 진전이 되고 나중에 이제 한 6년, 7년, 10년 심지어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안 좋은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건강할 때, 깨끗할 때 관리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는 일반 클리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딥 클리닝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 치료라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고 주관적이란 말씀이 그 치료 자체가 주관적이라보다는 그 자기에 맞는 치료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치료가 있는데 그 자기가 필요한 치료를 정하는 거는 분명히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치과를 오래 다니셨거나 아니면 어떤 잇몸 질환이 한 번 정도 있으신 분 이런 경우는 어떤 클리닝의 차이, 어떤 클리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치료의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규칙적인 어떤 관리냐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규칙적인 관리는 일반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씩 클리닝을 받는 거 이런 정도고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신 분들이 규칙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거고요.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잇몸 상태를 봤을 때 어떤 일반적으로 이런 분은 이런 종류의 클리닝이 필요하시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잇몸 치료라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프로피라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클리닝 그런 경우는 질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질병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플렉이 쌓이고 치석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단계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는 이제 잇몸 질환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치과병원에 가셔서 잇몸 질환을 잇몸 질환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어떤 치과 의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딱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파인딩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잇몸 질환,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있으신 분들 아니면 당뇨 있으신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진단이 있는 것처럼 잇몸 질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네. 내가 잇몸 질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셔서 이제 전문의께서 전문가인 그 치과 의사께서 보셨을 때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를 나는데 피만 난다고 해서 잇몸 질환이냐 그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measurement이 있어요. 측량을 네. 하는 것들이 네. 뭐 잇몸하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렇게 넣어봐서 5mm가 나온다든지 그런 치과에 갔을 때 예. 그 스케일링 하시는 그러니까 클리닝 하시는 분들이 예, 예. 뭐 3, 4 뭐 이러는데 갑자기 뭐 번호가 5 이렇게 5. 넘어가면 맞습니다. 되게 불안해지고 예, 예.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5 넘게 되는 그러니까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얼마큼 가깝게 친밀하게 있느냐 정도거든요. 네. 그게 이제 5mm 넘어가는 곳들이 나오고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그 안에 그 잇몸 안에 있는 어떤 치석들이 뿌리에 붙어 있는 상태가 보일 때 네. 그리고 어떤 bleeding point 그러니까 피가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잇몸 질환이 있으시구나. 네. 그런데 잇몸 질환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단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한 중간 정도 진행된 단계, 진행된 단계이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한 그런 단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국지적인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localized라 그래서 네. 특정 일부만. 부분에 네. 일부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 다가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검진만 하고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 클리닉만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네. 자꾸 오라고 할 때는 예. 좀 염려도 되고 가기 싫기도 하고 뭐 좀 그래요 사실은. 그쵸. 그런데 오라고 하시면 그냥 착실하게 잘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셨을 때 이렇게 선생님께서 아니면 뭐 치위생사가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찔러 보는 것들이 바로 네네. 그 치아하고 상태를. 잇몸하고 얼마큼 잘 붙어 있는지 네. 그리고 부은 쪽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아프신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네. 피가 나는지 이런 네, 것들을 네. 종합적으로 보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클리닝을 이제 많이 가신 분들은 딥 클리닝이란 말들을 많이 네. 들어보세요. 딥 클리닝. 예, 딥 클리닝.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치과 오시는데 나는 아마 딥 클리닝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필요하시고요. 네. 어떤 분은 안 필요하신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우리가 뭐 스케일링 앤 울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클리닝을 하되 그런 플렉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치석들이 잇몸 안에 쌓인 경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는 뭐 non-surgical periodontal treatment이라 그래가지고 수술 없이 하는 잇몸 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수술이란 말이 치과에서 수술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잇몸을 이렇게 째서 뼈를 노출시키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예. 우리가 잇몸을 째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해서 플랩 서저리라 그러는데 오픈을 하고 그리고 뭐 뼈를 노출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경우를 보통 서지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딥 클리닝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물론 네. 딥 클리닝보다 더 위의 단계를 해야 되는 클리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오스티오 서저리라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잇몸을 째고 치아 뿌리를 보면서 이제 클리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문의들이 네. 많이 행해지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딥 클리닝,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고 아니면 받아보신 적이 있는 그런 딥 클리닝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마취 주사를 맞고 하게 되는 클리닉.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마취를 하지 않고 하기가 쉽지가 너무 않아요. 아파요. 예, 너무 네. 아프고 그래서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갸우뚱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면 딥 클리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왔는데 저는 딥 클리닝 했는데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건 말씀을 아니죠. 하시면 네. 그건 딥 클리닝 아니에요. 몇 시간이 걸리던데. 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그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두 부분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환자 상황에 따라서 한 부분으로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4번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인 경우, 아, 예. 잇몸 수술인 경우는 4번에 나눠서 그리고 심지어는 수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클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잇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딱딱한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잇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제 어떤 무슨 조치를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치과 가지 않고. 아, 그러니까 않고. 치과 가지 않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잇몸 약을 드시는 경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인자로 시작되가든 이자로 예. 시작되는 칼럼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내용. 제가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치과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너무 상업적인 게 많다 이렇게 인정을 다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네. 모든 분들이 알고 있고 특별히 이제 잇몸 질환이 심하신 경우에 이제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드시면 피가 좀 안 났다. 네. 하지만 거기 붙어 있는 어떤 치석들이라든지 근본적인 치료는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려주기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치석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치석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깊이 들어가서 클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취자분들께 예를 들면 몸에 불필요한 혹을 떼어내는 것처럼 네네. 이 치아에 붙어 있는 더러운 거를 떼어내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것이 떼어내지 않고는 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딥클리닝 어떻게 진행되나요?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던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딥클리닝은 첫 번째는 그 딥클리닝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어떤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진단은 말씀드렸듯이 일반 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무 통증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엑스레이를 상황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진단을 엑스레이와 어떤 치과 의사가 봤을 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엑스레이를 바탕으로 해서 피가 또 얼마큼 나느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진행은 보통 두 부분에 나눠서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분에 끝내는 것도 있고 한 부분에 끝낼 경우는 1시간 이상이 보통 걸립니다. 그렇죠. 1시간 반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두 부분에 낮춰서 아니면 뭐 4번에 나눠서 진짜 네.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잇몸 안에 있는 치석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따르게 그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치석, 이빨에 붙어 있는 돌이에요. 돌덩이 같은 정말 건데. 딱딱한 그렇게 뭉쳐져서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딥클린이 끝난 다음에 나는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잇몸 질환은 계속. 조금 불치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 컨트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딥클린이 끝난 분들은 3개월에서 4개월마다 오셔가지고 이제 규칙적인 관리, 네. 문제 해결이 아닌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것이죠. 네네. 예. 네.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음식 하루에도 매일 밥을 먹고 식사를 한 뒤에 설거지를 하잖아요. 네네. 매일매일 먹고 설거지해 두시는 이 치아도 매일매일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거를 꼭꼭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렇게 큰 더 많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때그때 열심히 닦고 관리하고 그렇죠. 병원도 찾아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떠나시기 전에 꼭 이 말만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거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작가 진단 금물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무증상 무질병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질병이 없다는 거를 믿는 거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잇몸에 관한 거는 증상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질병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한 말씀, 또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말씀. 이 치아가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네. 먹을수록 더 느끼게 되고 어르신들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이큐 치과협회 해국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클리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